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리뷰와 내일 분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토니볼 NBA 긴급 점검을 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요.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월, 1월은 그냥 마무리를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거에 따라서 성적도 그냥 준수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월 달 이후에 2월 이후부터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NBA를 총 18게임 추렸었는데 그 중에서 9게임만 적중하고 네, 9게임은 적중이 되지 않았죠. 적중률이 1월 달에는 한 70%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70% 이상만 되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끝점까지는 따지진 않는데 18게임 중 9게임 맞았습니다. 2월 달에는요. 그래서 적중률이 거의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딱 반타작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원인이 뭘까 좀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TBS랑 배당 적중률이 같은 사이드면은 크게 토를 달지 않고 선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수가 좀 많아졌고요. 경기 수가 많아졌는데 적중률은 늘어난 경기 수만큼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적중이 안 된 케이스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뭐 이렇게 스탯이 터진 날이라든지 그런 바이러스 이슈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연승을 달리던 게 꼬꾸라지고 연패를 달리던 게 반등을 해서 적중률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클리브랜드의 뭐 야스턴 선수가 터지거나 뭐 컬이나 뭐 누가 이렇게 커리어 하이를 찍거나 이런 날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패배를. 네. 그리고 바이러스 이슈는 제가 프로토콜이 걸린 팀은 아예 빼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많지 않았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케이스죠. 휴스턴이 6연승이었는데 휴스턴 사이드를 봤다든지, 그리고 댈러스가 6연패였는데 댈러스 패사이드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토니볼이 최근 데이터를 갖고서만 경기력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연패를 하는 팀들은 이게 다 반영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조금은 좀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승 연패가 걸린 경기는 좀 고려를 해서 패스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경기는 TBS 마진과 그 핸디값이 0.5 차이는 데리고 가고 어떤 건 또 0.5 차이는 안 데리고 가고 막 이랬어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0.5 차이로 포함이 된 게 한 70% 이상 적중률이 납니다. 그래서 0.5만 차이가 나도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좀 또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배당 적중률이 50% 언더인 거는 아예 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배당 적중률이 42 대 48. 그러면 48이 좀 더 높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뺐는데 네, 배당 적중률이 50% 이하인 것도 50% 이하인 거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적중률이 50% 이하인 부분도 그냥 포함해서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승 연패의 기준은 강팀이랑 약팀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케이스별로 그때그때 좀 판단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클리퍼스 같은 케이스는 4연승을 달려도 5연승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뭐 시카고라든지 이런 팀은 3연승 중이면은 조심해야겠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케이스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프랜사이드 적중률이 네,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엔사이드 적중률이
네, 56%로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좀 찜찜한데 마인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구독자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플러스 12.5 핸디 받았다. 그러면은 되게 넉넉해 보여서 우리가 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그런데 이미 오즈들이 경기력을 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핸디값을 뽑기 때문에 핸디 조건의 점수 차이는 네,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핸디값이 1.5에서 3.5, 4.5에서 6.5, 7.5 이상 이렇게 세 개를 분류를 해서 적중과 미적중을 좀 따져봤더니 특별한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디값이 크다고 뭐 굳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요 부분 아까 그 핸디값 계산해 보면서 네,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원 포지션 게임이죠. 한마디로 3점 차이로 이긴 횟수가 네,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통 그런 원 포지션 게임이 15% 내외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네, 올해 시즌 현재까지 보니까 17%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시즌에 NBA가 더 접전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단 2%의 차지 비율이지만 10년 동안 거의 1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게 올해 부쩍 늘어난 걸 보면은요. 뭐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무관중 경기로 인한 뭐 홈콜에 탄력을 못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비교적 언더독 팀이 이기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뭐 요랬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것저것 제가 정말 틀리다 보니까 예, 이것저것 많이 좀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 10년 동안 평균 득점의 변화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최근 농구는 3점이 트렌드가 되면서 점수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 뭐 3시즌 정도 보면은 네, 점수대가 뭐 110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평균 득점이요. 그리고 올 시즌, 작년 시즌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점수가 다득점으로 가는 경향들도 많고, 그리고 3점은 이제 누구나 다 장착하고 던질 수 있다.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현재까지 그 두 팀 합산 득점을 살펴보니까 평균 득점이 223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긴급 점검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긴급 점검을 한 그 어떻게 보면 뭐 결론이죠. 네, 우선은 TBS랑 배당 적중률로 좀 재단을 한 다음에 그런 걸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경기 수가 좀 적어도 뭐 연승 연패 이슈들을 좀 제끼고 이러면서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조금 좀 더 적게 이렇게 추려 갖고 선별해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따가 내일 경기 분석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추려진 경기들이 좀 암담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분석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요새 보면은 좀 이 TBS와 배당 적중률이 같은 사이드로 이 마음처럼 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네, 요 경기도 마음은 유타고 TBS도 유타인데 유타였는데 배당 적중률도 유타였는데 네, 1.5 정도 차이가 나서 안 데리고 갔는데 뭐 유타가 대승을 거뒀고요. 네, 요 부분도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랑 포틀랜드는 사실 얻어 걸린 케이스고요. 뭐 휴스턴과 멤피스도 네,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쪽나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커스랑 덴버. 이 경기는 보면서 이게 레이커스 덴버가 못했다라기보다는 레이커스가 너무 무서운 팀이구나. 그리고 덴버가 오늘 3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이 너무 안 따라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경기 중계를 해서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덴버가 이렇게 가비지로 막판에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점 차이로 덴버가 이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풀엔 정도는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이렇게 움직여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내일 경기 제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내일 경기 추린 걸 보면은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저도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경기들만 다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팀에서 또 연승 연패에 대한 이슈도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추린 경기는 그냥 이 대시보드 중심으로 보시면서 구독자분들이 이 음영 처리한 거랑은 마킹한 거랑은 상관없이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은 인디애나 뉴올리언스는요. 네, 인디애나가 확실히 좀 우위에 있는 쪽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배당 적중률이 또 운명의 장난처럼 뉴올리언스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요. 네, 올랜도와 시카고. 올랜도는 지금 4연패고 고든 선수가 아웃됐습니다. 그랬는데 시카고 쪽 사이드가 나왔어요. 그 TBS는요. 그런데 또 배당 적중률은 올랜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마음 같지가 않죠. 네,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를 하게 됐고 브루클린 대 토론토. 이건 좀 토론토가 브루클린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또 운명의 장난처럼 요 경기를 TBS와 배당 적중률이 선별을 해줬습니다. 보시면은 두 팀 다 최근 경기력은 이길 수 있는데 토론토가 맞대결에선 성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TBS는 마진은 뭐 브루클린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5를 받아서 이 부분은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는데 제임스 하든이 GTD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로트와이어를 보면은 현재 GTD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나올 사람 다 나오고요. 오히려 토론토의 아누노비라든지 맥카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아웃된 상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라인업만 보더라도 브루클린이 더 저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기 세부 스탯 한번 보고서 결정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요. 네, 브루클린과 토론토 경기력입니다. 득실 마진 브루클린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은 아니네요. 6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토론토는 1점 정도 득실 마진이 좋습니다. 그리고 3점 필드골, 뭐 프리드로우, EFF 다 브루클린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리바운드도 좋고요. 네, 브루클린이 어디 하나 뭐 흠잡을 게 없네요. 브루클린이. 근데 이제 최근 경기력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 맞대결 경기력을 한번 볼게요. 네, 맞대결은 토론토가 조금 더 앞섭니다. 토론토가 조금 더 앞서고 3점에서 토론토가 조금 더 잘 터졌었고 프리드로우나 EFF도 조금 더 토론토가 유리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토론토가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벤블릿이 커리어 하이 지난 경기처럼 커리어 하이 한 번만 더 찍어주면은 어빙이나 뭐 듀란트와 좀 같이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란 뭐 기대감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토론토 사이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무섭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늘 세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세 경기가 딱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랑 클리블랜드는요. 뭐 클리블랜드의 그 야스턴 선수 지금 GTD 떴고요. 그리고 의외로 왜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TBS 마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미러키가 이기는 쪽으로 배당 적중률이 나와갖고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샬럿과 유타. 샬럿과 유타 보면은요. 유타가 10점 이상 앞섭니다. 그리고 핸디값도 7.5라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배당 적중률이 또 샬럿을 봤어요. 그리고 유타는 백투백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패스를 하고 그 토니볼 아마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토니 볼이 워싱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워싱턴 경기들을 정말 많이 치러진 것 같아요. 이 마이애미와 워싱턴의 2연전, 2연전에서 1연전은 1차전은 워싱턴이 이겼는데 이게 노나먹기가 되면은 또 마이애미가 이길 텐데 또 워싱턴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기본적인 부분은 다 우세한데 음, 배당 적중률이나 TBS 핸디값 자체가 좀 크게 나와갖고 워싱턴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라기치는 GTD 상태이고요. 어,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요거는 한번 라인업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시 스미스가 포인트 가드로 나오네요. 근데 웨스트브룩이 아웃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웨스트브룩을 그냥 벤치에서 출발시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저도 조금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네. 우선은 이게 아웃된 선수가 표기가 안 됐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워싱턴의 그 센터도 아웃되고 했는데 올 시즌 아웃됐는데 뭐 여기 표기가 안 된 걸 보면은 웨스트브룩은 아웃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는 이제 드라기치만 GCD이고요. 나머지 들어올 선수들 다 들어왔습니다. 네, 무섭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요거를 못 봤죠? 저희가 보면은 네, 아누노비 아웃이고 맥커우 아웃이고 네, 시아캄, 파웰, 벤블리, 라우리 이렇게 토론토는 다 나오고요. 어, 보면은 제임스 하든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임스 하든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기사에서 제임스 하든이 좀뭐 어쩌고 저쩌고다, 뭐 GTD일 수 있다, 뭐 이랬던 걸 봤던 것 같아 갖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건 조금 더 네, 보고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마이애미랑 워싱턴의 네, 세부 스탯인데요. 아이고, 두 팀 다 그냥 실점을 시원하게 말아먹는 팀입니다. 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고요. 리바운드가 워싱턴이 더 많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미스테리네요. 네. 네, 어떻게 워싱턴이 3개나 더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갈 수 있을까요? 뭐 필드골이나 뭐 3점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이애미가 좋고요. EFF도 조금 더 마이애미 좋습니다. 하지만 두 팀 다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이고요. 최근 맞대결 5경기를 보면은요. 네, 0.2점 차이로 워싱턴이 앞섭니다. 네, 리바운드는 네, 마이애미가 많이 잡았고 워싱턴이 뭘 잘해서 이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EFF도 마이애미가 더 좋고요. 음, 네, 어디서 워싱턴이 잡았을까요? 그랬는데 최근 맞대결은 또 워싱턴이 이긴다. 또 이렇게 또 결과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요 경기 네, 뭐 저의 의사와는 네, 희망사항과는 상관없이 워싱턴으로 네, 탑승을 시키게 됐고요. 네, 오클라랑 미네소타. 오클라가 내일 뭐 도트, 조지 힐, 뭐 알렉산더 다 빠집니다. 다 빠지는데 네, 이게 빠진 이렇게까지 빠진 부분이 뭐 반영이 안 됐는지는 반영이 안 됐겠지만 네, 요 TBS 마진은 오클라가 조금 더 잘 나오고요. 그랬는데 배당 적중률은 또 미네소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게 됐고요. 제가 정말 데리고 가기 싫은 경기가 이겁니다. 피닉스랑 디트로이트. 아무리 8.5라도 디트로이트를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라면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디트로이트를 믿으실 수 있는지 정말 힘듭니다. 네. 안 그래도 피닉스가 요새 너무 잘하는데 네. 과연 디트로이트를 데리고 갈 수 있을지 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요. 이 경기는 구독자분들 판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5점 차이가 납니다. TBS 마진 5점 차이가 나는데 핸디 조건이 8.5가 나왔고 배당 적중률도 디트로이트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세부 스탯 보고 클리퍼스랑 보스턴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12대 0이 나옵니다. 클리퍼스가. 근데 작년에 제가 작년에 그 TD 가든에서 했었던 거 본 기억이 있는데 이때 아마 연장 가서 보스턴이 이겼을 겁니다. 네. 그런 크러치의 최강자였던 뭐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그때 아마 조금은 뭐 너무 잘한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해서 아쉽게 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일 저도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고요. 우선은 이 경기도 제가 세부 스탯 볼게요.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피닉스랑
디트로이트 보시면은 뭐 그리핀이라든지 뭐 제레미 그랜트 다 플럼리 다 뛰고요. 피닉스는 네 크라우더 선수 아웃이고 데빈 부커, 크리스 폴, 뭐 에이턴 뭐 다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스탯 보러 갈게요. 네 최근 경기입니다. 네 마이너스 13점이고요. 네 뭐 하나 뭐 디트로이트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네 뭐 하나 디트로이트가 잘하는 게 없고요. 최근 경기력은 피닉스가 이길 수 있고요. 그런데 두 팀의 맞대결을 하면은 조금 달랐어요. 물론 작년의 피닉스와 올해의 피닉스는 또 다른 팀이지만 맞대결을 했을 때는 또 10점 정도 디트로이트가 앞섰고 네. 뭐 필드골은 네, 피닉스가 앞서지만 3점 프리드로 EFF 이런 쪽 네. 그리고 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디트로이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는데 네, 사실 이 경기는 좀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네, 디트로이트랑 네, 뉴욕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막 울컥불컥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요 경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클리퍼스랑 보스턴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보스턴은 0.2점, 클리퍼스는 마진이 16점입니다. 뭐 아주 아름답네요. 클리퍼스 모든 지표가 다 클리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클리퍼스가 이길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맞대결을 했을 때도 클리퍼스가 7점 정도 앞서고 리바운드를 뭐 50개 넘게 잡습니다. 그리고 스틸은 보스턴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표들 다 클리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맞대결을 하더라도 클리퍼스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포함을 안 시키는데 네, 우선은 스탯은 좀 알아봤고요. 보스턴의 브라운 선수가 GTD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연승 연패에 대한 부분은 좀 조금은 좀 알아서 좀 가지치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교롭게도 연승 연패 이런 이슈 걸린 팀이 없어요. 그래서 이 TBS와 배당 적중률로만 알아본 경기 추린 거는 디트로이트, 워싱턴, 네, 토론토 이렇게 세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디트로이트는 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니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볼은 우선 승부픽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고요. 네,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 네,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 몫이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니볼이 조금은 좀 이 불편한 마음을 빨리 좀 해소하고 네, 좋은 모습과 좋은 결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길 기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